자, 중학여고 1학년 표린이 수업 녹화하겠습니다. 32번부터 이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자, 비록 네가 풋오프는 미루는 거죠. 딜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프가 전치사니까 그래서 ing 오는 거야. 자는 잠자리에 드는 거를 미룰 수는 있겠죠. 왜요? In order to squeeze는 쥐어 짜는 거잖아.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너의 하루 안에 쥐어 짜놓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는 거를 미룰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너는 너가 잠에 대한 필요가 이게 주어져. 이게 결국 너를 압도하게 돼. 그래서 너는 be forced 동사원형, 동사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잠을 좀 잘 수밖에 없게 된다. 자, 매일매일 수면에 대한 이런 일상의 욕구가 appears to be due to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가 이런 게 들어가서 헷갈리게 할 따름이야. due to야. 그래서 어떤 물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근데 그 물질이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아데노신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자, 이러한 자연 화학 물질들이 너의 피 속에 쌓여. 뭐 하면서? 시간을 뒤에서 어웨이크가 꾸며요.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피 속에 아데노신이 쌓여.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하자. 너가 일을 할 게 많아서 일하려고 잠을 안 잘 수는 있겠지. 근데 결국엔 잘 수밖에 없게 된대. 왜 때문에? 네가 매일매일 잠을 자고자 하는 거가 왜 졸리냐면, 왜 자고 싶냐면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인 것 같으래. 근데 이 화학물질은 네가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몸에 자꾸 쌓인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결국 얘가 너를 쓰러뜨리는 거야. 자, 이렇게. 그 뜻이야. 그래서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러면 이 아데노신이 막 이만큼 쌓이는 거를 자면서 이제 그게 분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되는데 따라서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분자는 아마도 뭐일지도 모른다. 너의 몸이 keep track of 너가 못 잔 잠이지. 너가 놓친 잠을 추적하기 위해서 네 몸에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주의 목적 없잖아. 그게 what인 거야. 자, 그리고 이거 use to and to 놓친 잠을 찾고 그 다음에 잠을 유도하는 거지. 언제? 필요될 때 요거 PP. 이도 조심하셔야 돼. 잠이 필요하게 될 때 이 잠이 오도록 유발하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너가 잠을 못 잤어. 그럼 이 못 잔 잠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이 오게끔 하는 게 아데노신이에요. 잠을 유발하는 그 분자가.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신이 쌓여가고 그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아데노신이 축적되고 또 다른 인자들이 아마도 왜 이러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자, 왜에 대해서 아직 주어 동사 안 나왔고요. 이렇게 컴마 하면서 이게 낑겨 들어간 거죠. After several nights of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최적의 수면 시간이 있잖아. 그지? 몇 시간 주무세요? 그때는? 몇 시간 자? 7시간? 야, 그럼 많이 자는 거야? 아침에 7시쯤 일어나겠네? 그럼 한 12시 정도 자는 거네? 그렇지. 12시간 자야지, 사람이. 그럼 만약에 너가 잠을 줄였어. 아, 공부하려고 1시간 잠을 줄여야겠다. 그러면 어때? 돼? 너 그 줄이고도 집중하는데 문제 없어? 어, 나는 못하겠던데. 그래서 나는 그냥 자고 깨어있는 동안에 더 그냥 착실히 살려고 노력해. 나는 잠을 안 자고 못 자겠더라고.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적의 수면 시간이죠? 최적의 수면의 양보다 며칠 밤을 못 잤어. 레슬리니까 며칠 밤을 못 잤어. 그리고 나면 왜 네가 못 못 잔 거지. 수면의 빚은. 그러니까 못 잔 빚을 지게 되는지. 근데 이 수면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꼭 보충해야 돼. 결국 자야 돼. 어떻게 해서 자는 거야? 평소보다 더 길게 잠을 자면서 결국 네가 보충할 수밖에 없는 그 수면의 빚을 네가 쌓아가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다음. 자, because of.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빌트인 되어진 내장된 분자적 피드백 때문에 분자적 피드백은 뭐야? 아데노신이 자꾸 너한테 야, 너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피드백을 준다는 거지. 이런 피드백 때문에 너가 자, be accustomed to ing 비동사 대신에 become을 썼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다.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ing 와야 돼. Then your body needs. 네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잠을 덜 자는 거지.
잠을 덜 자는 거에 너는 익숙할 수가 없어. 자꾸 아데노신이 잘하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것이 자 너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게 7시간이면 그 7시간보다 잠을 좁게 자는 거 이거에 너는 그래서 적응을 못한다. 아데노신 때문에. 결국 수면 부족이 너를 따라잡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일요일 날 몰아서 잔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아마 너가 평소에 6시간을 자도 주말에 좀 더 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저기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아주 쉬운 요약을 해보면 오래 깨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네가 안 자고 계속 깨 있어. 아데노신이 쌓여서 졸려. 그래서 결국 자. 그럼 어떻게 돼? 아데노신이 쌓인 게 분해가 돼. 맞지? 그러니까 네가 계속 잠을 부족하게 자.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수면의 빚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슬립 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면의 빚이 계속 쌓여서 결국 너는 몰아서 잘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자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네가 암만 줄여도 네 몸이 결국 잠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아데노신이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여기? 네. 33번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things. 어떤 것들 중에 하나냐면 that makes uncertainty difficult. 자, 이게 요걸 받아주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이죠. 즉, 이것들이 만들어 불확실성을 어렵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하기 어려워요? for to 구문이야. 이런 불확실성이 뭐 하기 어려워? difficult to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확실성. 누가 이해하는데? 일반 대중이. 자, 일반 대중이 그래서 이거 구조 잘 보셔요. 이해하는데 누굴 이해해? 이해하기에 어렵게 투부정사죠. 근데 누가 이 투부정사 역할을 누가 의미상주어가 for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자, 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절이래. 이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확실한 거를 이해하기를 되게 힘들어한대. 그게 왜냐면 그 불확실성에 이게 중요도가 있을 건데 그게 때에 따라 다르대. 그래서 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게 1.49579 곱하기 10의 8승이래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이거는 자 1년 중에 한 지점에서 측정된 것처럼 요만큼이래.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자, 이게 이 정도면은 되게 막 디지트도 길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 둘, 셋, 넷, 5자리. 그래서 숫자는 6개죠? 6디지트를 썼죠. 6자리 디지트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의미한다. 대절을. 뭐? 내가 거리를 어느 정도 정확한 정도로 아냐면 to an accuracy of 1 part in a million 월서 6자리니까 100만 단위잖아.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정확도까지 거리를 내가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뭐 그 정도? 100만 분의 1이나 그 정도? 자, 그러면 되게 정확한 것 같죠? 뭐, 안 불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번 숫자가 정확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1.49579 다음에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이 숫자가 안 정확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자, 자, 당연히 또 생략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냐면 자, 정확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정확히 아는데 여기 숫자가 불확실한 것이 뭐보다 커? 그러면 야 이게 말이 일곱 번째 숫자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이 불확실성이 뭐보다 크냐면 than the distance between 뉴욕과 시카고 거리보다도 큰 차이래. 그럼 봐봐. 이거는 이 불확실성은 되게 의미가 있는 불확실성이네. 되게 중요하네. 정확하게 알아야겠네. 반면에 whether or not the quoted number is precise. 자,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 depends on이 동사가 되죠. 그럼 봐봐, 표리나 이거 주어를 나타내는 whether는 해석을 어떻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인용되어진 숫자가 정확하냐 아니냐. 정확하냐 아니냐. 이거는
뭐가 결정해? What I am intending to do with it는 그 숫자야.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두 동사에 지금 목적 없잖아. 그치? 그게 바로 what인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의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7번째 숫자를 갖고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만약에 내가 What minute the sun will rise tomorrow? 내일 몇 분에 해가 뜰 건지 내가 이게 관심이 있어. 야, 그러면 이거 숫자 정도는 뭐, 그럼 그 숫자, 여기에서 인용된 그 숫자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거면 뭐, 1분, 2분, 일출 시간 좀 틀렸다 해서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if I want to send the satellite to orbit just above the sun. 태양 바로 위에서 궤도를 돌도록 위성을 보내기를 원해. 그럼 큰일 나지. 그렇다라고 하면, however, 그러면 then I would need to know distances more accurately. 그러면 내가 이 거리를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확실성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그 하나는 뭐냐면, 자, 이 불확실성이 중요동을 띌 건데 그 중요성이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재보니까 이런 측정값이 뭐 여러 가지 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 어느 지점에서 하나 쟀더니. 자, 이게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보여. 왜냐면 소수점 6자리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다음번 7자리 숫자가 안 정확해? 부정확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오차가 나타내는 게 뭐야? 그 뉴욕과 시카고 간의 거리보다도 그 오차가 더 커진다.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용된 숫자가 정확하냐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따라서 뭐에 달려있다?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 이거는 내가 그 숫자를 갖고 뭘 할 건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일 회의 몇 시에 뜰 거냐 요거 알 정도라고 하면 그 숫자도 괜찮아. 근데 내가 태양 위에서 위성을 돌게끔 위성을 보낼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더 거리 계산이 더 정확한 거리 계산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의미가 달라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불확실성. 이게 얼마나 불확실하냐. 즉, 내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는 뭐다?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요게 이 글의 주제예요. 괜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자, 리차드 헤인버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대요. In building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to stop global warming. 자, 지구 온난화를 중단하기 위해서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 be involved in 어디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거냐면 one of the greatest change projects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 거기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거래요. 뭐래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막으려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뭐 때문에 자꾸 생겨? 우리가 막 뭐 가스 쓰고 뭐 화석연료 쓰고 이러니까 막 공기를 막 데피고 이래서 탄소가 발생되고 그래서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해? 탄소 파슬 퓨el 안 쓰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쓰면 태양열 에너지나 뭐 수소 에너지나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에 관여하고 있냐면 인류 역사상 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 프로젝트에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그 몸담고 있는 거래요. 즉, 태양열 패널하고 풍력 터빈에 더해서 그거 말고 또 우리가 뭐 또 만들어야 되냐면 대체 교통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농업의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 프로세스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된대. 할 게 많아. 지금 그래서 단순히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이게 다가 아니라 할 게 되게 많대. 이거 다 바꿔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야? 화석연료 안 쓰려고 바꾸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화석연료가 없이는 바꾸는 과정이 될 수가 없대.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duction of concrete structures and steel elements. 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강 같은 거를 공장에서 만들지. 용광로에서 막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내. 얘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 양이 필요해. 근데 그 에너지가 오직,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산이 가능해. 뭐 갖고만 생산이 가능해? 파설 퓨얼만 있어야지만 생산할 수가 있대. 야, 용광로에서만 만들 수 없는데 용광로 못 태우냐? 석탄 태우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production of solar panels. 자,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왜? 화석연료 안 쓰려고. 재생 가능 에너지 하려고.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되게 귀하면서 값비싼 광물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런 값비싼 광물들은요, 발굴돼야 돼. 자, 그럼 이거 발굴 작업에서 뭐가 필요해?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한대요. 발굴 작업에서. 미네랄 쓰면 되잖아, 광물. 근데, 그래, 맞아. 그거 쓰면 돼. 태양광 패널 그거 쓰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태양광, 이 광물을 캐야 될 거 아니야. 켜려면 또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또 화석연료를 거치지 않고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자, 따라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즉, 우리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푸시 투 이쪽으로 푸시를 하더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하더하게 푸시하면 할수록 그죠?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화석 에너지를 자 파설 퓨를 더 빨리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 하기 위해서? 건설 과정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자, 그 다음 이것은 자 not only 형용사 벌올소 형용사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잖아. 여긴 지금 명사로 끝났지. 자, 그럼 이게 형용사가 아니겠죠. 이게 잘 쓴 글이 아니야. 사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됐었어. possible to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거든. 이것도 틀렸어. 이거 아마 문법 안 나올 거야. 틀렸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 expensive 형용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형용사 명사로 끝났죠. 즉 이거는 expensive 뒤에 factor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같은 구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화석 연료를 써서 이 과정을 현재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은 돈이 들어가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훼손하는 요소도 된다. 뭘 망쳐요? 우리가 to cut global emission.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가스를 방출하는 열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이 노력을 망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인버그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That the cost of building this new energy infrastructure. 이거는 재생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거지? 이거를 만드는 비용이 계산이 안 돼 있어. 전환 제한에서 계산이 거의 안 돼 있다. 바꾸는 제한에서 이 비용이 전환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이 빠져 있다. 그 구축하는 비용이 뭔데? 화석연료를 더 태우는 거지. 그게 계산이 안 되어 있다. 즉 이것은 텐트 포커스. 그러면 이 텐트는 뭐야? 전환 제한이죠. 아, 다 바꾸자. 그 친환경으로 바꾸자. 이 제한은 어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just on 에너지 공급 요구 사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 내용이 뭡니까? 1번 내용은 미국 기자인 리처드 하인버그가 리처드 하인버그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네. 자,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했냐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친환경,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 건데 이게 지금 되게 인류 역사상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이거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를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이게 다가 아니라 뭐 또 이거 다 해야 된다. 할 일 되게 많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과정이 화석연료 없이는 못 한다. 그랬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난 철강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현재로서는 화석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랬고 그 다음에 자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면 되게 어떤 미네랄 광물이 필요한데 이 광물들을 캐내려면 또 다시 화석 연료 사용에 다시 한번 필요로 하지 않냐.
여기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 그렇지 않겠냐? 광물 채굴 작업하려면은 장비 돌려야 되잖아. 그 뭐 포크레인도 가져가고 다 기름 쓰잖아. 그다음에 뭐 운송 날라야 되잖아. 날라려면 다 석유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화석연료 쓴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우리는 화석연료를 더 빨리 쓸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거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지. 진짜 아이러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잖아. 탄소 배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망치는 거기도 해. 돈도 들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그거가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이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화석연료 쓰는 비용. 그 비용은 제한을 할 때 제안서에서 계산이 안 돼 있다. 멍청이들. 그리고 단순히 뭐만 계산한 거야? 에너지 공급량만 계산을 한 거다. 그래서 인프라를 짓는데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만 계산을 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시설 건설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 공장 짓고 하려면 그것도 다 화석연료가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이 계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국 결론은 뭐야? 재생에너지를 가자. 이거 목표 좋아. 목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이랑 또 탄소 배출이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역설이 생겨난다.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내용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온 학교가 제법 있어요. 이 질문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5번 볼게요. 자, 인간은 이 AI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안 나온 질문이 없다. 미안해. 근데 학교별로 너무 다양한 질문들이 등장을 해갖고 어쩔 수가 없네. 자,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어떤 기계를 계속 꿈꿔왔어요. 자, 어떤 기계냐면 they could become intelligent. 지능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hey could make a human like decision. 사람처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사람이 내리는 것처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꿈꿔왔대요. 자, 그래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신화냐면, 자, 신화라는 단어를 영안으로 찾으면 미스라는 단어도 있고 레전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자, 이 두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달라요. 미스는 뭐냐면 허황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더니 뭐 질병이 온 세상에 튀어나왔다든가,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저기 계시잖아요. 저 위에 2시간만 가면 그분 계시잖아요. 뚱뚱하신 분. 뭐 바다를 걸으시고 건너서 걸으시고 손가락에 한번 미사일 쏘시고 북한 있잖아. 김정일이. 그런 건 다 뻥이지. 그런 게 미스야. 그런 게 미스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레전드는 뭐냐면 영웅담이야. 우리말로 정확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7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을 막 무찔렀다든가 진짜잖아. 그러니까 정말 멋진 이야기. 이런 게 레전드야. 좀 달라. 그래서 자,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대. 이 말이겠지. 그 뉘앙스를 포착하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로봇, 자동장치, 그 다음에 인공 존재, 인공적인 존재. 고대 그리스 이래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계속 그런 거 발전, 뭐 AI 로봇 막 나중에 사람과 똑같이 된다며. 그래서 걔네가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 뭐 구분이 안 된다며. 그리고 뭐 AI도 로봇도 지가 로봇인지도 모른다며. 뭐 인간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지가 인간인 줄 알고 살고 막 이런 날이 올 거라며. 그럼 왜 그렇게까지 되는 거야? 발전을 해서 걔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뿐더러 똑똑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기계를 우린 계속 꿈꿔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고대 시대 이래로 계속 꿈꿔왔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판도라의 신화 같은 거. 이 여자가 뭐 한 여자야? 자, 전 세상에 불행을 퍼뜨렸던 여자죠. 자, 이런 거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던 허황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꿈도 꿔왔고 또 문학 작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다. 그래서 이 형태를 나타내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이런 존재를 그려왔는가를 일단은 계속 꿈꿔왔고, 이런 말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있어 왔고, 세 번째 문학 작품을 보면 역사를 통틀어서 문학 작품들이 자, 사람 같은 생명체를 창조하는 그런 거를 꿈꿔왔대요. 아, 사람 같은 생명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계를 목적어, 만드는 꿈을 꿔왔대. 예를 들어서 마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 너네 때는 프랑켄슈타인이 필수 도서가 아니라며? 너 그러면 너도 이거 뭔지 몰라? 프랑켄슈타인? 우리 때는 이게 되게 필수 도서였었어. 그래갖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의사가 하나 있어. 그 닥터가 어 괴물을 만들었어. 사람들의 막 머리, 뭐 눈, 코 이런 거를 다 모아갖고 막 꼬매가지고 되게 막 누덕누덕 그림에 그렇게 나와. 근데 걔가 엄청 커. 그리고 걔가 바깥에 나오면 괴물인 게 들통이 나니까. 근데 그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걔가 사람이 된 거야. 그 괴물이. 그래서 밤에만 돌아다녀. 밤에만 돌아다니는데 막 되게 기괴하지. 생긴 것도 기괴해. 근데 걔가 막 나쁜 일도 해주고 이 박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 프랑켄슈타인이 지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의 글이야. 그러면 걔가 뭐야? 일종의 AI 로봇인 거야. 그거의 어떤 전신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존재를 만드는 꿈을 꿔왔다는 거야. 문학 작품에.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이 얘가 프랑켄슈타인 이게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문학도 그래왔다. 또 1950년에 한 영국의 수학자인 알렌 터닝이 자 이런 걸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주어고 동사고 이거 목적어죠. 목적어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whether가 쓰였으니 이거 명사로 쓰인 거죠. 맞죠? 명사로 쓰인 whether는 if로 바꿔 쓰실 수 있고요. 똑같아요. 자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기계가 인간처럼, like humans, 인간처럼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어쩐지를 물어봤대. 자, 그리고 나서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개발했대. 왜 때문에? To measure a machine's intelligence and whether the machine can think autonomously.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계가 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어쩐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measure에 이게 1번, 아이고. 자, to measure, 요게 1번 목적어, whether가 2번 목적어. 잘 쓴 글이 아니지. 왜냐면, 봐봐. 목적어 and 목적어를 갈 거면, 목적어 and 목적어를 갈 거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구문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구를 갖고 있는 절로 갔기 때문에 잘 쓴 글은 아니야. 여간의 내용은 알겠죠? 그래서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 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게 가장 맞는 거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재봤겠지.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몇 년 후에 MIT 공대 교수인 존 메카티가 코인이 동전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이 용어가 뭘 대체한 거야? 예전에 사용된 autonomous study, 자동장치 연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대체하면서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뺄 거고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자, 그때 이래로 인공지능이 자, of making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연구와 그러한 관행이 되어 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자, 테랄. 그러면 테라는 앞에 있는 기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계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었습니까? 수동태죠. to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램이 된 기계야. 즉,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endowed by their creators with 자, 인도가 with를 데리고 다니거든. 그래서 with를 쓴 거야. 창조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뭐 인간이겠지? 인간에 의해서 추론하는 능력과 학습 능력이 부여받은 채로 그죠?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이랬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처음부터 보면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몇백 년 동안 지능도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처럼 결정도 낼 수 있고 그런 기계를 갖기를 꿈꿔왔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이래로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포함된 이야기가 있어 왔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그걸 쫓은 거지, 그 꿈을. 그래서 판도라의 신화처럼. 자,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도 시대를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문학에서도 인간 같은 존재, 아니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계, 이런 거를 만드는 꿈을 문학 작품에도 이어갔다. 예를 들었던 게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에서 보면은 1950년대에 영국의 수학자인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졌어.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판단하려고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어.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튜링 테스트의 뒤를 이은 게 이제 뭐야? AI야. 그래서 그 MIT 메카시 교수가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어. 요 단어 대신. 그래서 그때 이래로 AI라는 용어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기계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학문이 된 거야. 인공지능이 학문이 됐고, 근데 그 즉 창조자가 뭔 말이야? 창조자가 사람이 그 기계에다가 추론 능력과 학습 능력을 부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엄청 오래된 인간의 수건 사업이야. 맞지?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배우고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가고 지금 AI까지 온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의 역사의 계보를 쭉쭉쭉 쓴 거야. 맨 처음은 그냥 꿈꿔왔다가 신화로 말로 퍼뜨리다가 문학에 나오다가 튜링 테스트 나왔다가 AI로 갔다가 요 계보를 쭉 따라가시면 문장 순서 배열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해도 괜찮아요? 네. 빨리빨리 끝냅시다. 내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나 천천히 시켜요. 천천히 해달라고 해요. 자, 이거 사막 거북이가 충북고에서 한번 등장을 하긴 했었어요. 자, 볼게요. 어렵지 않게끔 냈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뭐, 그냥 봅시다. 사막 거북이는, 자, 뭐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심플 솔루션을 갖고 있대요. For coping with, 자,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 계곡에 엄청나게 더워. 엄청나게 더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심플한 솔루션을 갖고 있대. 그냥 그 더위를 피하면 된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피하면 된대. 자, 이 천천히 느리는 생명체는 사막거북이죠. 얘네는 하이버네이츠 뭐야?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 겨울 동안에. 자, 그리고 터널 속 안에 계속 있어. 여름 대부분 동안. 그럼 얘는 왜 살고 있는 거야? 겨울엔 자고, 여름엔 그냥 뭐 터널에만 있고. 자, 이것이 뜻하는 거는 뭐야? 문장 끝났죠? 그래서 ing 나오죠. 이것이 뜻하는 거는 it spends more than 90% of its life. 자, spend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명의 90% 이상을 모바일은 이동 가능한 거죠. 그게 그래서 모바일 폰이죠. 들고 다니는 폰이니까. 인모바일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채로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사실상 사막 거북이는 일반적으로 자 비가 충분히 온 다음에만 surface를 동사로 쓰면 표면으로 나오다 이 뜻이야. 동사로 쓰면서 비가 충분히 오고 난 다음에만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사막 거북이가 스탁이 재고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탁업은 쟁여놓는 거야. stack up on 뭐를 쟁여놓다 물을 여기까지가 수가죠. stack up on 어떤 걸 물을 쟁여놓는데 어떻게 쟁여놓냐면 식물을 먹고요. 구멍을 파요. 이 구멍을 왜 파요? 빗물을 모으려고 구멍을 판대요. 식물을 먹는 거는 식물에 물이 있으니까 걔를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to stay, 자, stay 동사는 비동사류로 취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류밖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떻다는 상태다. 그래서 ing나 pp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뭐가 공급된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 자, 물이 공급된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오. through its extended hibernation. 이게 이 글의 주어는 이 파충류, 사막거북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막거북이가 그렇게 유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막거북이 입장에서는 공급을 받은 게 맞지.
그래서 여기가 ed가 오는 거야. 그래서 수분이 공급된 상태로 지내기 위해서 늘어진,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동면기간 동안에, 그죠? 이 사막거북이 파충류가 뭔가 다른 거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이만큼 먹으면 3개월을 잘 수 있는데 동면 기간이 늘어났어. 야, 그러면은 몸 갖고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다른 거에 의존해야 된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주 정교한 방광에 의존한대요. 즉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동물과는 다르게 이 사막거북이의 방광은 act as a holding tank, 자, 보관 탱크로서 역할을 합니다. 문장 끝났죠? ing.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사막거북이가 투부정사하게끔 해주면서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막거북이가 to re-observe water back into its body.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가 물을 먹고 소변으로 내려간 거지. 그래서 방광에 물이 모여있지. 그치? 근데 그러면 그거를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몸 안으로 물을 다시 재흡수하도록. 방광이 모이면 그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버린 소변을 싸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몸 안으로 끌어들인대. 그래서 다시 물을 다시 몸에서 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면서 놀랍게도 사막 거북이가 1년을 완전 풀 1년을 갈 수 있대. 뭐 안 하고도 자 테이크인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섭취하는 거죠. 신선한 물이죠. 프레시 워터는 민물을 말해요. 소금물 아닌 거. 그래서 소금물을 전혀 먹지 않아도 1년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방광이 자, 이 톨토이즈의 서바이벌에 거북이의 생존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비코우즈 때문에 그래서 파크 레인저들, 순찰대원들은 종종 자, 방문객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멈춰 서서 느리게 움직이는 얘네들이 거리를 건너게 도와주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왜? 왜 도와주지 마? 거북이가 대시죠? 대. 그래서 언제요? 사람들이 얘네를 이렇게 얘네 이렇게 길 건너갈 때 이거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건너가. 근데 얘가 너무너무 느리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가다 차에 쳐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건너가는 애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놔준단 말이야. 근데 그 하지 말해. 왜냐면 사람들이 얘네를 들어 올렸을 때 얘네가 너무너무 겁을 먹는데. 그래서 얘네가 방광을 오줌을 싸는 거지. 비워버리는 거지. 문장 끝났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물 저장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차에 깔려 죽더라도 건들지 말라는 뜻이야.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 내용 정리합시다. 자, 사막거북이가 데스밸리의 극심한 더위를 감대는 간단한 방법은 뭐다? 그냥 더위를 피하면 된다. 2번 질문 봐주세요. 자, 이 느릿한 그 동물은 겨울엔 자고 여름에 굴에서 생활해. 즉 90% 이상을 안 움직이고 살아. 그죠? 안 움직이고 살아. 그래서 언제 조금 움직이냐면 비가 충분히 온 다음에나 간신히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 말이겠지? 활동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해. 그다음에 얘가 물을 어떻게 비축을 하냐면 그 빗물을 받으려고 그 빗물을 모아서 구멍을 파고 그다음에 뭐 식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물을 저장을 하는 거야. 비축을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6번에서 보시면 근데 그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계속 몸에 물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파충류가 특별한 기관에 의지를 하는데 그게 뭐다? 아주 정교한 방광에 그 의지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과는 다르게 얘네들 방광은 물탱크처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줌을 싸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몸으로 물을 재흡수하도록 해준다. 놀랍게도 사막거북이가 물 안 먹어도 1년을 살 수 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방광이 이 거북이의 생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원 순찰대들이 관광객들한테 얘네 건들지 말라고 길 건너는 거 도와주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얘네가 사람이 얘네를 들어 올리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줌을 싸는 거지. 방광을 비워버리는데 이게 그 뜻이야. 그래서 너무 소중한 그 물 저장고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 요약을 하면 사막거북이는 결국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야. 90%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방광 하나. 이 두 가지 덕택에 1년을 물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별 내용이 없어. 근데 이게 중국어는 시험에 났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 요거 보내드릴게요.